네. 딕펑스. 이 딕이 어떤 의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딕인가요? 네, 심볼 남자의 그 딕이군요. 남자의 그러면 심볼. S는 그건가요? 아니.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도입니다. 또 즐거운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또 훌륭한 분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록밴드 딕펑스 모셨습니다. 야, 딕펑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딕펑스 네 분 풀 버전으로 모셨습니다. 간단히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딕펑스에서 노래하는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네, 딕펑스에서 베이스 치는 김재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딕펑스에서 건반 치는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드럼 치는 박가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정말 영광이네요. 예, 야,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초대석에 오시게 됐죠? 아니 저는 진짜 자주 네. 즐겨보고 아, 정말요? 정말 과학 문외한이었던 저를 과학이 이렇게 재밌고 쉽게 설명될 수 있구나. 이거를 또 알려주신 분이어가지고 예. 그때부터 제가 진짜 엄청 많이 찾아보고 제임스 웹 그 사진 있잖아요. 맞아. 그거 막 바탕화면에 해놓고 그게 다 궤도님 덕분에 그럼요.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보다가 팬이 돼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스튜디오 와보니까 예, 어떠세요? 영광이에요. 좋죠, 이게 좀 느낌이? 내가 또 이 자리에 또 같이 오게 되다니. 네, 이 장안의 화제였던 프로그램에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로 함께 존재감을 뽐내시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때 이 사실 이름 자체가 네. 딕펑스. 이 딕은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단어긴 해요. 맞아요. 그죠? 네, 펑스도 약간 알고 있는 단어긴 해요. 맞아요. 근데 딕펑스 하면은 좀 되게 생소한 느낌이 있고 아. 약간 우리가 알던 것과는 좀 갭이 좀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맞아요. 요 이름이 딕과 펑스입니까? 네. 정말로? 딕과 펑크와 S예요, 사실. 아, 딕 펑크 S군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이 팀 이름을 정할 때 그 어. 단어를 조합해서 딕펑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사실 우리 이 유교 사회에서는 쉽지 않아요. 쉽게 허락되지 않아요. 이 딕이 어떤 의미죠? 근데 우리가 심- 생각하는 그 네, 딕인가요? 심볼 남자의 그 딕이군요. 남자의 그러면 심볼. S는 그건가요? 아니. S는 아니, 네 명, 복수, 네 명. 복수요. 복수. 아니, S는 복수. 아니, 저는 뭔데? 저는 그거 말했어요. S는 복수. S는 복수구나. 복수요, 그렇죠. 복수요. 그렇죠. 여러 복수. 명이니까. 단수 복수. 네. 그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은 딕과 복수. 네. 그럼 딕스 사이에 펑크가 들어간 거죠? 맞아요. 실제로 딕스긴 하죠. 네 딕스긴 개니까. 하죠. 네, 그렇죠. 딕스긴 아, 하죠. 네 명이니까. 개수가 딕이 일단 복수고 네. 이 펑크가 중간에 들어간 겁니까? 네네네. 그럼 어떤 의미로 연결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거였어요. 이제 남자가 있으니까 네. 그 단어가 들어갔고 아, 그렇죠. 그때 당시 때 이제 처음에 할 때 펑크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펑크 음악들을 좀 해보면 어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펑크가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4명이니까 S를 붙이자 해서 이제 딕펑스가 근데 지금 우리 줄리에타 네. 쿠마님이 네네. 예전에는 좀 돌려서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공중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중파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구차했어요 저희 되게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 딕펑스 무슨 뜻입니까? 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네네, 공중파. 저희가 네.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다. 벌써 구차해져. 아니, 그냥 팀명 물어보는데 갑자기 갑자기 영화 얘기예요. 취미생활 얘기가 나옵니까? 네. 우리가 짐 캐리를 다 좋아했나. 짐 캐리를. 영화 배우를. 근데 아하. 그 짐 캐리가 출연한 영화 중에서 딕앤 제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이름인가요? 그 짐 그렇죠. 캐리가 딕으로 나와요. 네. 네. 짐 캐리가 딕으로 나와요. 이름이 와, 헤이 딕 이렇게 나오니까. 짐 캐리가 딕도 연기했어요. 네. 딕도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니, 아니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예. 그때 당시 대표님이 방송을 우리가 잡혔는데 근데 이거를 말할 수 없으니 회의를 하자 해서 나온 게 이 디겐제. 아이디어를 짜시군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밴드를 예. 이 딕펑스로 활동을 쭉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취미 밴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터디 밴드였어요, 저희가. 그냥 이런 밴드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이름 뭐할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태연이랑 저랑 태연이가 딕을 던지고 제가 펑스를 해가지고 평소에 만들어진 좋아하는 거예요. 걸 각자 던지고 그래요. 그렇죠, 전 되게 좋아했어요. 저한테 있는 거. 아니, 근데 우리가 뭐 핸드도 있고, 아, 뭐 아이도 있고, 네. 근데 뭔가 제일 자신 있는 걸 던지고. 이게 그런 것도 있고 나한테 있는 것 중에 자꾸 주먹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때 내가 보유한 것 중에 가장 우월한 거. 제일 우성인자. 근데 이제 약간 그것보다도 이게 훨씬 좋다, 설명이. 그때 당시 때 이제 인디 씬에서 밴드 이름 중에 네. 뭔가 그런 류의 이름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인디 밴드 예를 들어 명중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당시 칵스라는 팀도 있었고 칵스는 무슨 뜻이에요?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피콕이라 할 때 또 그것도 있었고. 피콕? 네. 또 약간 이건 또 중의적으로 그것도 중의적으로 이제 표현한. 생각보다 굉장히 이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네요. 네. 그죠, 그리고 저희가 펑크 좋아하고 이랬으니까 그 영국 밴드 중에 섹스 피스톨즈라는 팀이 맞아, 맞아. 있어요. 그런 팀. 그 팀도 이제 네. 그분들은 되게 좀 정직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냥 뭐 정직한 이름, 정직한 밴드. 정직한 삶.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정직하게 지어는 놨는데 막상 공중파에 가니까 그런 마음은 다 무너지고 합의를 본 거야. 합의. 갑자기 약간 이거 될까? 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오래 가야 될 텐데 이런 네. 느낌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있고 이제 PD님들이 당황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저희 노래랑 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 음. 외국에 계신 팬분들이 그러니까 팬분들이 아니겠죠. 뭐 우연히 보신 거겠죠. 저희 팀 이름을 보고 되게 놀라고 막 이름이 뭐야 막 하면서 막 되게 놀라는 걸 엄청 많이 달아주세요. 근데 음악을 들어봤는데 음악이 막 그렇게 세지도 않아. 막 피아노만 이렇게 나오고 피아노가 막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약간 마동석님의 신작 네. 이러고 막 포스터에 이러고 있는데 로맨틱 코미디야. 그런 거죠. 그런 느낌. 그런 거죠. 잔잔한 가족 드라마. 네, 가족 드라마. 갑자기 막 연탄 나르고 이러고 있는 거야. 감동.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조금 그 압축을 해서 DPNS로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해외. 이거는 또 이게 왜냐면 해외에서? 네.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회사를 옮겼는데 예. 회사에서 어쨌든 이제 처음에 저희를 이제 다시 하게 되니까 음. 뭐 트위터 계정이라든지 X 계정이라든지 뭐 인스타 계정 막 이런 계정들을 좀 하고 저희 팀명에 대해서 검색을 이제 막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이사님이 계속 그걸 검색하시다가 계정이 정지가 됐어요. 너무 강해서. 이상한 단어를 너무 자극적으로 계속 검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해외에서 활동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 해외는 DPNS로 그 DPN에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썼을 때도 좀 이쁘더라고요. 네. 맞아, 이 맞아. 나사도 나사. 그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딱 느낌이 좋거든요. 그죠. 네. DPNS도 약간 무슨 국가기관 느낌도 좀 있고. 맞아요. 여기서 이런 저희 팀명을 이렇게 길게 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네. 이거를 정말 잊지 못해야 돼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면 이름이 이미 딕인데 너무 아깝잖아. 이 강력함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딕이라는 걸 감추려고만 했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드러냈어야 돼. 감출 거면은 밴드명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죠.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이거가 그리고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그럼요. 맞아요. 이거는 진화생물학적으로도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모양이 그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고. 그렇죠. 그렇구나. 네. 또 이제 밴드 하면 이제 기타가 필수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기타 없는 밴드로 유명합니다. 그죠? 맞아요. 근데 그렇죠. 이건 어떤 의도적인 게 있었나요? 처음엔 좀 의도가 있었죠. 그렇죠. 어떤 의도로 혹시? 이 팀을 이제 현우가 처음에 네. 이런 형태의 팀을 하자고 제안을 예. 했었고 그 제안을 할 때 이제 벤폴드 5라고 미국 밴드가 있는데 거기가 이런 형태로 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모티브 삼아서 한번 우리도 한국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피아노 약간 락을 처음에는 해보자. 취미처럼 모여서 해보자 이런 거. 피아노 락을 해보자. 네. 네, 그때 그래서 당시 이제.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하는 팀이 없었어요. 그렇게 피아노 락 밴드를 시도를 그냥 해봤는데 합주를 첫 합주하고 다들 거기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리고 나서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어느 순간 좋아해 주신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기타가 없을 때 어떤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없어요. 그래요? 있죠. 왜 없어요? 약간 그런 거 핸디캡 같은 거 핸디캡? 핸디캡은 너무 많고. 그래요? 네, 왜냐면 기타가 사실 음악에서 주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그쵸. 어쨌든 좀 네. 풍부해지니까. 맞아요. 뭔가. 그래서 그걸 하나 빼고 간다는 건 사실 저희한테는 엄청난 핸디캡이고. 그럼 우리 딕펑스는 이 정도 핸디캡은 가져가야지 뭐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그것보다 근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알릴 수 있는데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거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런 거예요. 일단 저희가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럼 사운드 체킹할 때 저희는 다른 팀들보다 시간이 훨씬 조금 들어요. 그치. 왜냐면 기타가 사운드를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이펙터도 많이 쓰고. 그렇구나. 네. 맞아. 와, 이거는 큰 장점인데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프리셋이 다 돼 있는 건반이니까 사실 이거 누르면 무조건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쵸. 세팅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시간이 좀 단축된다. 와. 그래서 스태프분들도 좋아하신다. 기타 앰프 안 빌려도 된다. 기타임도 필요 없다. 렌트비 필요 없다. 네. 이거는 굉장한 장점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맞아요. 택시를 탈 때 베이스 하나만 넣고 다니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하나만 불러도 된다. 그렇게 와.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밴드에서 하우스 악기라고 해서 예.
드럼 세트를 갖고 다니진 않거든요. 그건 아. 이제 하우스에 있는 악기들. 기본으로 있으니까. 건반도 이미 기본으로. 있고. 베이스만 갖고 다니면은 저희는 공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었다. 와 이것도 되게 큰 장점이네. 네. 기동력이 확실히 좋았어요.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장점이 되게 큰데요 이거? 맞아요. 생각보다. 이제 그거 빼고는 다 단점이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공개한 라이트업 요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발표될 곡들이 수록된 앨범 제목이 스펙트라 RGB.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야 이거 좀 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EP 앨범으로 앨범을 내게 됐어요. 네네네. 이제 EP 앨범이 보통 한 5곡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EP 앨범도 많이 내고 했는데 네. 항상 이게 좀 아쉬웠던 점이 어. 타이틀곡 하나만 뭔가 이렇게 방송 나와서 얘기하게 되고 하니까 나머지 좀 조명을 못 받는 4곡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1월 빨리 한 곡만 내지. 네. 그러니까 싱글을 내지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EP는 내야겠고 어. 그럼 EP를 나눠서 내자 해가지고 이거를 3단락으로 나눠서 방금 말씀하신 라이트업이 저번 달에 나왔고요. 네. 22일 날 2곡이 또 나오고요. 22일 저녁 6시에 네네네. 2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뭐 한 달 뒤쯤에 또 2곡이 아.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EP가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네. 근데 이제 스펙트라라고 지은 거는 장르들이 좀 겹치는 게 없어요. 다 곡들이. 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좀 많은 이런 음악적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다. 넓은 이런 스펙트럼을. 이래서 이제 스펙트라라고 지었고 뒤에 RGB를 붙인 건 어찌됐든 빛과 관련된 앨범이기도 하고 제목도 일부러 좀 다 그런 식으로 지었거든요. 라이트업이니까. 라이트업, 그다음에 새로 나온 거 플래시백, 그다음에 빌로우 더 스타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과학적이네요. 네, 좀 빛과 관련된 건 없고 그리고 3번을 나오니까 R, G, G, B 이런 식으로 3단락으로 나눠서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R은 약간 레드 맞습니다. 느낌의 맞습니다. 굉장히 그린, 세고 밝은. 그다음에 뭐 블루, 블루 블루.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R은 좀 신나는 곡. 맞아요. G는요? G는 약간 미디움 템포성이 좀 강한. 어. 약간 G가 약간 이제 회상, 뭔가 약간 그런 시간의 흐름, 약간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붙이기 나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도 약간 플래시백도 회상의 느낌 있고 빌로우 더 스타스도 뭔가 미디움 템포에 좀 약간 잔잔한 듯 하면서 뭔가 슬픈 듯 하면서 뭔가 좀 기쁜 노래인데 막 추억에 약간 빠지는 것 같은 네. 느낌도 좀 있고. 약간 그런 뉘앙스의 음악들입니다. 그럼 B는 B는 이제 블루라고 그래서 저희가 음악 할 때 블루지하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재즈나 블루스 이런 그쵸, 데서도 그쵸. 블루지하다는 표현이 이것도 약간 어떤 감성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울감이랑 좀 관련돼 있는 말이고 원래 블루 자체가 약간 그렇죠. 우울하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희가 좀 따다가 이제 마지막 블루에서는 그런 곡이 2개가 이제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색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죠. 네. 공감각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죠. 그죠? 공감각. 감각이 연결되는. 네. 요거가 실제로 그 과학에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해요. 아 그래요? 공감각. 예를 들어서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리처드 파이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알죠, 알죠. 이분이 굉장한 공감각의 소유자예요. 음. 네. 너무너무 많은 성과를 남기신 과학자인데도 굉장히 좋은 공감각을 갖고 계셨다. 네, 그래서 공감각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하나의 감각 자극이 자동으로 다른 감각과 연결되는 현상. 네, 신경학적인 현상인데 네. 그 감각 간의 경계가 원래 있습니다. 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뭐 냄새를 맡는 것 사실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게 뭐 이 메커니즘이 다르고 후각도 후각 수용체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 맞아요. 시각도 망막에 맺히는 어떤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이 다 경계가 있는데 이게 흐려져 가지고 하나의 무언가가 여러 감각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공감각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나 글자를 보면 이게 색이 아닌데 색이 떠오르는 경우. 뭔지 그게 알겠다. 그거구나. 예를 들어 1! 좀 빨간색 느낌 빨간색. 있지 오, 저 않습니까? 빨간색. 왜냐? 빨간색. 프레시맨 아, 1호 느낌이 1호. 어. 1호는 주로 레드예요. 맞아. 바로 일하자마자 바로 빨간색 나왔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신기하다. 그렇구나. 이런 게 공감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 정보를 들었을 때 여러 개의 감각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음악을 들으면 색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건 공감각이에요. 딱 들었을 때 그냥 이거 내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듣는 순간 떠오르는 어떤 색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공감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단어에서 맛이 느껴집니다. 단어에서 단어. 맛. 까칠하다. 그럼 약간 뭔가 좀 쓰거나 신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까칠하다.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진짜로. 어. 뭔가 그 느껴지는 그러니까 음식과 무관한 단어를 들었는데도 어떤 맛이 떠오르는 경우 있습니다. 있는 그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보고 네. 이게 공감각이구나. 딱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딕펑스의 이번 앨범이 이 공감각과 관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콘서트 때도 설명하겠죠. 썰풀기. 나오길 너무 잘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콘서트 준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딱 팬분이 질문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음. 아티스트가 이번 앨범 얘기를 하는데 죄송한데 그거는 좀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젠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쵸 그쵸. 그럼 이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시작을 잘해야 돼. 여기서 그냥 섣불리 그냥 막 말을 하면은 혹시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마디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얘기해주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왜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격이 들어와. 그거 아닌데요? 최근 학설에 따르면 뭐 뉴로사이언스지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맞네.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요거를 나중에 기억나는 걸 써먹으시면 돼요. 좋습니다. 더 좋은 건 네. 한 분씩 기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명이니까 이게 좋네. 그죠. 그죠? 그래서 일단 뉴런 네. 우리 이 연결을 하는 거죠. 시냅스 그쵸. 뉴런 간 교차 연결설이 있어요. 감각 영역 간에 비정상적인 혹은 어떤 유전적으로 연결된 신경회로가 서로 신호를 주고 받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가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을 거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감각 세포들끼리 감각끼리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약간 교차적으로 어떤 신경회로가 연결이 돼서 어쨌건 얘네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뉴런 간 교차 연결설.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네. 두 번째 가설, 억제 실패 가설. 억제 실패. 네, 이거는 보통은 억제되는 신호예요, 원래는 이게 서로 간의 감각 기관들이 딱 느꼈을 때 그냥 억제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실패를 했다는 말이죠. 원래는 억제해서 분리해야 되는 감각들을 실패돼서 감각 간 경계가 약해져서 연결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약물을 복용했을 때 이런 일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일시적으로 이 감각 간의 경계가 무너져서 공감각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억제를 실패했다는 거죠. 억제 실패 가설. 일반적이라면 억제돼야 될 이 감각 기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메커니즘이 실패했다. 네. 그리고 뭐 몇 가지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 네. 네, 이거는 뭐 가족에게서 공감각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넘어오면 자녀도 똑같이 공감각을 잘 느끼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달학적 관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어릴 때는 공감각이 굉장히 풍부해요. 네. 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각 간의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 맞아. 네, 어릴 때는 그래서 약간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표현을 좀 추상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 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묘사를 아이들은 전혀 다르게 해. 맞아요. 네. 진짜 많아. 그렇죠. 근데 그게 발달학적 관점에서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분들도 공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게 그럴 수 있겠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인구의 한 5% 정도는 선천적인 공감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는 2~3배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고, 그리고 재밌는 게 창의적인 사람들에게서 주로 이 공감각에 대한 능력이 보고가 되더라. 그렇겠다. 네, 뭔가 다 그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인구의 한 5% 정도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나 음악가나 수학자, 수학도 굉장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공감각을 갖고 그런 일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그 리차드 파인만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공감각을 굉장히 잘 다뤘어요. 그래서 그 수학적인 공감각을 실제로 묘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나 수식을 생각할 때 이분은 그냥 숫자나 수식이 아니라 색깔이나 촉감이 느껴지더라. 네. 그래서 어떤 숫자는 뭐 노란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식은 굉장히 날카로운 수식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식을 보면 형태가 떠오르는 거야. 아. 네,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러게. 네. 그럼 기억하기가 되게 쉬웠겠네. 반대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실제로 어떤 그런 분들이 막 공감각자인 거죠. 기억법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외우는 게 편한데 공감각자들은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렇겠다. 학생 연상이 때 딱 있었어요. 돼가지고. 뭐 공부하다가 사물함을 딱 봐. 음. 그럼 나중에 그 문제가 사물함을 보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런 거 없었어요? 사물함과 관련한 어떤 수식을 기억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를 외우고 있었어요. 그거는 좀 안 외워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사물함을 봐야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많이 열려 있나 봐요. 예. 본인 본인 문제 얘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려운 문제를 막 하다가 사물함을 한번 봤는데 떠올라. 나중에 사물함을 보면 그 문제가 떠오르는 거야. 이거 그런 거 없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모르는 상태가 아닌 거야. 알고 있어. 근데 이걸 끄집어내기가 어려워. 그때 사물함을 보면 촉매가 되는 거고. 네, 사물함의 형태 같은 어떤 정보가 뭐 색일 수도 있고 그 형태 같은 정보가 나에게 수식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일종의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 왜냐면 감각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적 없었어요? 나만 느꼈었어? 아 진짜? 저는 그냥 외웠어요. 저도 그냥 떠올라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스펙트라 RGB의 라이트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저희 이 밴드로 한번 할까? 네 아, 노래하고? 그럴까? 우리가 그러면 1절? 일자로 한번 해볼까? 좋아, 좋아, 좋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 밴드로. 이 밴드로. 그러니까 베이스를 입으로 하고 건반을 드럼 입으로 입으로 하고 하고 드럼 건반 입으로 해서. 이게 가능해요? 근데 저희도 1절은 안 한 해봤어요, 번도 안 이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라이트업을 아예 라이트업은 안 해봤어요. 지금 딴 거는 생각으로. 해봤어요. 좋습니다. 한번 약간 가볼게요. 이게 좀 웃길 수 있거든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날씨도 오케이 삐져나온 morning don't care 벌써부터 떨리는 맘은 나 어떡해 네 맘속으로 이렇게 난 너한테만 못해 어리숙한 모습 들키며 나 어떡해 아니라고 하면서도 oh yeah 또 바라는 게 많아져 Give me some more babe You give me some more love babe 내게 던질래 내 맘을 받았으면 해 Give me some more babe You give me some more love babe 나에게 줄래 잘 갖고 있어줄게 이런 노래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신나네요. 아니 그리고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쓱 들어오시지. 정말. 근데 이게 너무 분위기가 너무 신난다. 이런 노래. 와 그리고 이거를 같이 이게 입으로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쉽지 않네요. 이거 하는 밴드 많이 없을 아니,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처음 본 거 진짜. 저희 처음이에요 지금. 오늘이 처음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다. 이거는 진짜 약간 좀 연습을 좀 해놓을 걸. 이거 아니 해놓을 걸. 이거 진짜 이거 콘서트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밴드로. 재밌을 것 같아.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 좀 뭐 다른 플랫폼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세요?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뭔가? 근데 제가 최근에 VR 기기를 샀거든요. VR. 그래서 뭔가 그걸로 많은 이렇게 AI로 무언가를 하시는 유튜버 분들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서 공연도 하시고 팬분도 오시고 맞아요. 가상 진짜로? 그럼 우리도 생각해보면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럼 팬분들도 거기에 참가하셔가지고 AI 세계에서 우리를 보고 할 수 있지 않나? 이거를 막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 공연과 밴드에 접목을 시키면 되게 많은 분들을 훨씬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그냥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죠, 근데 진짜로. 괜찮죠. 악기가 돼요 그게?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며칠 전에 저 그거 봤어요. 도자켓이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어차피 우리는 안 쓰고 네. 그 관람하시는 분들 VR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관람하시는 분들이 너가 쓰면 나 얼굴.
아니 너가 쓰고 우리도 들어가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구해- 들어가서 아, 하는 따로? 아니지. 연주를 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다 쓰고 상대방도 다 써. 그 다음에 가상의 공연장을 만들어. 거기서 다 같이 만나는 거야. 그 안에서 이게 만나는 거야. 어떤 차이냐면은 지금 VR이 예전 같으면 이걸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요 화면만 보고 현실과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들어가는 게 VR이에요. 예전에는. 네.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인데 네네. 요즘에는 이제 공간 컴퓨팅 장비라고 합니다. 증강현실 네, 이런 거. 스파셜 컴퓨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네네. 이제는 우리가 VR을 써도 이게 카메라가 막 4개, 6개씩 달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쓰는 순간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대로 보입니다. 대신에 여기에 내가 이걸 썼기 때문에 허공에 굉장히 새로운 이제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걸 쓰고 악기도 다 보여요. 아. 그러면 여기 썼을 때 요 화면 안에 상대방이 보이기도 하고 아.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제 실제로 융합이 되는 거죠. 그게 되는군요. 되죠.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모든 시청자가 이걸 쓸 필요도 없고 혹은 누군가는 그냥 컴퓨터로 접속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아, 그래요.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오. 네, 그렇게 하면 다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좀 일종의 그냥 과거에 굉장히 유행했던 메타버스 같은 느낌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구현이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이게 만약에 VR로 한다면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구현을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면 너무 좋겠다. 아, 괜찮다. 아,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와, 근데 이거를 써보면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대단하네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것만 잘 되면 저희 이제 앞으로 만날 일 없이 거기서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만 만나면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가 다 이해가 돼. 지금은 막 그냥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근데 그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너튜브에도 올라오니까. 근데 그거랑 내가 실제로 쓰고 보는 그치, 거랑 그치, 다르지. 차이가 많이 달라요. 진짜 100배 차이 나요. 깜짝 놀라요. 네. 깜짝 놀래 진짜. 네, 정말 깜짝 놀라요. 네. 딱 쓰는 순간 와. 이게 된다고? 그리고 지금은 이 VR을 구매할 만한 수준이 왔어요. 아. 네. 이제는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한 10년 전부터 초기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쵸. 이제 오래전부터. 이것들이 무겁고 이거 이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목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VR에서 강연도 했었거든요. 제가 이걸 쓰고 들어서 강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참가자들이 이걸 쓰고 들어와서 강연을 듣는 거야. 근데 슬픈 게 한 30분쯤 지나잖아요. 여기 계신 이 청중들이 다 보여요. 저도 얼굴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내려놨구나. 내려놓은 것도 있는데 너무 목이 기대니까 기대는 아프니까 거지. 기대는 거지. 책상에 머리를 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설명을 하고 이제 태양계에 대한 강연이었거든요. 막 설명을 하는데 재밌는 게 온라인이니까 이 메타버스 세계니까 네. 행성들을 직접 다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래. 돌려가면서 보여줍니다. 재밌겠다. 그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이 청중들이 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강연하다 보니까 조금씩 꺾여요. 무거우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가벼워졌죠. 그래도. 지금은 거의 진짜 안경 같은 크기도 있어요. 좋네요. 이런 고민을 근데 하는 밴드 바로 딕펑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딕펑스는 어떤 밴드가 되고 싶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분씩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가람님부터. 아, 되게 어려운 얘기다. 저희는 근데 사실 많이 말했던 건데요. 이렇게 똑같이 오래 하는 게 목표예요, 사실. 오래가는 밴드. 50대, 60대, 뭐 70대까지도 이 모습으로 이 분위기와 이런 그런 걸로 쭉 가는 게 70대가 되면 좀 모습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없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누군가는 누워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가고 싶은 게 저의 목표는 그래요. 오래 가고 싶다. 네, 맞습니다. 네, 현우님은 어떠죠? 저는 밴드를 오래 하면서 항상 다채롭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일단은 저희의 생명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약간 가변적인 그렇죠, 네. 지금 이 순간의 콘텐츠의 방향은 지금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아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무언가 공익적인 걸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역으로 가면은 네. 인구가 너무 감소하고 맞아요. 출산율도 저조하고 맞아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딕. 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출산율 0.72 이게 말이 됩니까? 아하.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공익적인 밴드 딕펑스. 아, 이거는 근데 나라에서 사실 우리를 좀 맞아. 키워줘야 맞아요. 되는 이거는 거 사실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여러 가지 이거 문체부뿐만 아니라 네. 기재부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펀드를 그러네. 마련해가지고 펀드까지. 딕펑스한테 약간 국가 예산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과제를 생각해보니까 정부가 좀 줘야 돼.
아 그러네. 정부도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익적인 겁니다. 네, 그럼요. 네. 출산율에는 딕 펑스. 아 이거 그죠? 근데 맞죠. 맞는 말이죠. 네, 좋습니다. 우리 재영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딕펑스가 장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태현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사실 밴드라는 게 안정적으로 살면서 음원이 계속 나오면서 공연만 하면서 살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이제 제 꿈은 딕펑스라는 팀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딱 올라가지고 그냥 진짜 음원 내고 그 음원 낸 걸로 공연하고 루틴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갈 수 네, 있는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어떤 일종의 루틴을 갖고 있으면 맞아요,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최고죠. 좀 오래 하면서. 그게 최고야. 야, 좋습니다. 정말 또 오늘 이렇게 장르가 되고 싶은 밴드 딕펑스와 함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